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 팍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 절반 이상을 테슬라가 차지할 만큼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트위터, 네이버 카페 등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테슬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을 여럿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그분들을 결코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테슬라 투자자라면 최소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고성장주를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는 뉴스에 떠도는 여러 악재들이 단순한 노이즈인지 아니면 정말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수많은 경쟁력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파헤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테슬라의 리스크를 나눠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트럼프 정부 이후부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이슈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위치한 상하이 팩토리에 차량 생산에 있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체 95만 대의 캐패시티 중 상하이에서의 생산량이 45만 대 정도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더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하이 공장 증축 사진을 보여주는 등 상하이 공장에서의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불리시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조차 2030년 테슬라 목표 주가 산정에 있어 중국에서의 매출을 배제하였습니다. 2030년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매출을 제로라고 가정한 만큼 테슬라의 차이나 리스크는 탑 애널리스트조차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가 여러 서플라이 체인, 대표적으로 CATL의 LFP 배터리 공급을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테슬라에 대한 규제는 중국으로서도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 기업들, 대표적으로 BYD, 니오, 바이두까지 많은 경쟁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국의 우위를 위해서라도 가장 강력한 경쟁업체인 테슬라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군인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테슬라 차량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차이나 리스크를 암시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이러한 중국의 규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자로서 차이나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680 배터리 양산의 지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매년 50%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터리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배터리데이에서 일론 머스크는 4680 배터리를 발표하며 배터리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기차 양산에 있어 배터리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폼팩터가 달라지는 4680 배터리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 폼팩터를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4680의 완성이 원가 절감과 더불어 초고속 양산으로 가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4680 폼팩터는 단순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 배터리 용량 대비 적은 개수의 배터리 셀이 들어감으로써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성화 공정수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정대학교 박철환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동일 크기의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최대 7배에서 1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수급 문제로 인해 전기차 양산이 늦어지는 것이 왜 리스크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갖고 이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점유율이 필요합니다. 최소 2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야만 애플의 iOS와 같은 OS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 속으로 여러 개발자들이 몰려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터리 수급 문제로 빠른 기간 내에
전기차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여러 경쟁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일부 뺏길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양산을 이끌 수 있는 4680의 배터리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대량 양산 소식과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딜리버리 등 4680 배터리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여러 호재들이 있지만 과연 4680 배터리의 완성 수준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FSD의 완성 및 도입의 지연입니다. 테슬라는 단순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고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FSD 완성을 통한 로보택시의 진출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테슬라 주가에 대한 높은 멀티플을 가장 합리화할 수 있는 요소도 FSD 기술을 통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지난번 AI에 대해서 공개하였듯이 압도적인 빅데이터,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D1 칩 등을 통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용자들에게만 오픈되고 있는 FSD 베타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번 업데이트되고 있고 미국 시내를 자유롭게 주행하는 등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시행할 만큼의 완벽함을 갖추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완벽하게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테슬라 또한 모든 엣지 케이스들을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테슬라의 자체 보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각 나라별 많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인 제약들이 FSD 도입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하는 트롤리 문제 등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기술인 만큼 이를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680 배터리 양산과 마찬가지로 FSD의 오픈이 기술적, 제도적 이유로 지연된다면 이 또한 여러 업체들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엔비디아, 모빌아이, 웨이모, 더 나아가 애플카에게 역전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테슬라 주가는 자율주행 완성을 통한 멀티플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FSD의 빠른 완성 및 도입 여부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압도적인 FSD 기술, 기가캐스팅을 통한 제조 혁신, 수많은 슈퍼차저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테슬라 주주로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